국내 증시는 글로벌 주요국과 좀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괜찮거든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릴 중요한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 앞에서 잘 또 견딜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경민 대신증권 부장님을 좀 모셨습니다. 여러 가지 좀 질문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관세 오늘 아침에도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신경 써지는 게 공매도 전면 맞습니다. 재개입니다. 네네. 그걸 앞두고 우리 시장에 여러 가지 변화가 좀 포착이 됐는지 궁금하고 일단 수급부터 좀 점검을 해주십시오. 일단은 3월 31일 날 공매도가 전면으로 재개되는데 뭐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 기준으로 본다면 17개월 만에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로는 거의 5년 만에 공매도가 재개되는 거거든요. 워낙 오랜 기간 동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들에서 좀 해제가 되고 재개된다는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줄까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과거 3번의 공매도 재개 시점을 본다면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외국인 수급이 시장을 이끌어갔는데 2009년에는 외국인이 3개월 동안 14조, 15조를 사면서 12조를 사면서 14% 급등을 이어갔고요. 2011년에도 외국인이 한 6조 정도를 사면서 코스피 10%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2021년에도 코로나 사태 이후 공매도가 재개됐었는데 그때는 코스피 PR이 13배를 넘어서면서 외국인 매도가 있었지만 국내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3% 가까운 상승을 기록했었거든요. 즉 이번에 공매도 재개가 되면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PER이 9배 초반이라고 봤을 땐 외국인 수급에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 7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했습니다. 물론 반도체와 일부 업종에 좀 국한된 면은 있지만 7개월 만에 외국인 수급이 좀 풀리고 있고 매수 전환했다는 측면들은 좀 긍정적인 변화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께서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최근 수급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게 외국인에서 포착이 됐다. 맞습니다. 7개월 만에 매수로 전환된 흐름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많은 이래저래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급등했던 업종과 종목은 조심하세요. 이게 대표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 차익 실현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부 업종이나 종목들은 나오고 있고 몇몇 업종이나 종목들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최근 3월 한 달 들어서 외국인이 사는 업종들만 말씀을 드리면요. 철강, 상사자본재, 반도체, 자동차 이런 업종들을 사고 있어요. 근데 상사자본재는 방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방산은 그래도 사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방산은 유증 이슈 때문에 무차별적인 급락이 나왔을 때 외국인이 좀 들어온 거지 기조적으로 사는 그림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철강은 완전히 소외되었던 업종들이 좀 반등을 했지만 7월 11일, 그러니까 작년 7월 11일 고점 이후 수익률을 보면 여전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자동차는 대표적으로 소외되었고 많이 부진했고 밸류에이션이 싼 업종들로 구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스탠스는 아직까지 가격이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업종들을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매도한 업종을 보면은 조선, 화학, IT가전, 소매유통, 기계. 조선하고 기계는 워낙 많이 올라온 업종들이고 소매유통도 최근 알게 모르게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화학도 반등을 했었고요. IT가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많이 못 올랐지만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좀 불안정하다는 측면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외국인은 최근 좀 싸고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들을 사모으고 있고 많이 올랐고 실적이 불안한 업종들은 좀 매도하면서 일부는 공매도를 대비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짤 때 외국인들이 어떤 방향을 보이는지도 중요하잖아요. 참고로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희 이경민 부장님 오늘 모시고 이코노미톡 주제가 과연 이 시장에서 안전지대와 위험지대는 무엇인지 구별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려서 그 좀 전략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절대적인 안전지대는 없긴 한데 저희가 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펀더멘탈 측면이든 수급 측면이든 저평가, 가격이든 밸류에이션이든 이런 저평가 영역을 나눠서 본다면 7월 11일 이후 여전히 싼 마이너스 2자릿수대를 기록하고 있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그리고 소매유통과 유틸리티는 내수 주면서도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가격 메리트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특히 소매유통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게 된다면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서 만약에 공매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쇼커버링이 나올 수 있는 업종들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한편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고
그리고 대차장고.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은 네이키드 숏,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식을 빌린 다음에 매도를 할 수 있고 공매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차장고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리고 시가총액 대비 대차장고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봤을 때 지금은 방산, 조선, 기계, IT, 가전, 화학, 제약, 바이오 이 정도가 조금은 공매도에 타겟팅이 되거나 아니면 조금만 불안정해져도 공매도가 좀 많이 출회될 수 있는 업종들이라서 이렇게 나눠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제 또 1분기 실적 시즌 돌아가기 때문에 실적 결과도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두 가지를 믹스해서 보신다면 아마 좀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좀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는 전략, 네. 그리고 돈을 잃지 않는 전략 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고 역시나 공매도 전면 재개 앞두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셨을 그 네. 이슈, 관세 이슈 네. 여전히 우리를 좀 신경 쓰게 하는 맞습니다. 예민한 네. 재료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 들으셨다시피 외국산 자동차에 관세 25% 부과하겠다라고 하고 네. 4월 2일 상호 관세 부과 앞두고 또 있는 상황이고 모든 국가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주요 다른 국가에서도 지금 통상 정제 네.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면입니다. 얼마나 많은 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부장님의 분석은 어떠세요? 뭐 일단은 관세 정책에 대한 불안 심리는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 네, 있겠죠. 네. 그런데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제 시장이 폭락했는데 IT, 빅테크 종목들이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에 대한 뭐 블랙리스트 800개 업체를 선정을 함으로써 IT 업체들에 대한 실적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라는 점들이 가장 중요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세 정책이 있었긴 했지만 이 또한 연준 위원들이 발언들이 관세 불확실성이 좀 예상하기 어렵고 그리고 일시적인 영향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관세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놨고 여기에 자동차 관세가 부과되면서 시장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를 본다면 미국 증시보다는 좀 선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자동차 관세 부과 이슈로 인한 변동성 확대는 좀 불가피하겠고 상호 관세를 앞두고서도 여러 가지 불안감들은 좀 표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트럼프 관세 정책을 보면은 협상 수단이었다라는 게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네, 네. 캐나다도 멕시코도 협상을 하면서 유예를 했었고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번에 상호 관세 또한 뭐 국가마다 모두 하겠지만 최근 파월 연준의장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스탠스가 조금은 완화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많이 관대할 거다. 그리고 많이 좋은 쪽으로 놀랄 거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좀 스탠스가 좀 전환되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아마 정치적 입지도 좀 약해져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무 지지도가 지금 8%포인트 정도까지 잘한다가 우위를 보였었던 상황에서 최근에는 못한다, 잘못하고 있다가 역전됐거든요. 더 높아요, 비중이.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상호 관세에 있어서는 조금은 단계적으로, 유화적으로 하면서 협상 카드로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많이 반영된 불안 심리처럼 그 정도 강도가 아니라면 오히려 저는 불안 심리가 좀 진정되는 정점을 통과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요. 저희는 여전히 관세 정책에 있어서는 조정시 매수 전략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이제 이 이슈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그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슈들의 결과는 드러나고 있는데 정치적인 리스크 해소 차원이라고 보시는지 앞으로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뭐 일단은 뭐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결과가 뭐 좌지우지한다라고 보지 않고 있고요. 탄핵 결과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빠르면은 3월 중순, 늦어도 3월 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최근 어디에 더 민감하나 봤을 때 폴리마켓이라는 사이트에서 4월 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확률과 코스피 간의 상관관계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0.7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확률이 높아지면 코스피는 좀 차별적인 반등을 보였고 탄핵 확률이 낮아지면 시장은 좀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또 하나는 최근 뭐 4월 전에 탄핵 확률이 10%대로 빠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되게 불안정하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탄핵 결과에 따라서 급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불확실성 해소로 좀 인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코스피 흐름도 있겠지만 뭐 워낙 대외 변수에 좀 민감한 업종이나 뭐 산업들이 많다 보니까 네. 핵심은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매매가 어떻게 변하는지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환율은 역시 좀 높네요. 네. 1,471원까지의 네, 장중 맞습니다. 고점 올라갔고 현재 1,469원 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그 공매도 저희가 전략을 세워드리면서 최근 외국인의 순매수세 그 탑픽 업종을 보니까 전기전자 섹터가 있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안에 이제 반도체가 있는 거고요. 반도체 섹터 부활을 노려도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삼성전자가 뭐 요즘 이렇게 반등하는 네. 듯한 모습을 6만 원 회복됐으니까 그럼 또 삼성전자 7만 전자를 노려봐도 되는 시점인가 좀 예민한 질문이긴 하지만 네, 네. 뭐 그런 궁금증이 많이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예. 저희는 작년 11월부터 레거시 반도체 턴어라운드를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었고요. 맞아요. 예, 예. 가장 큰 것은 선수요 유입입니다. 관세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사재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얼마 안 있으면은 10% 20% 뛸 거야 가격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되면 비용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제조업체라든지 IT 기기업체들은 반도체를 좀 재고를 쌓아놓으려는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 수요 회복입니다. 이구안신 보조 금액이 3천억 위안까지 2배로 늘었는데 여기에 작년 올해 초부터 바뀐 것은 전자기기까지 포함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가 들어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한국 반도체 수출은 계속적으로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격은 이미 반등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기업 실적 측면에서도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025년 1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이미 좀 상향 조정되기 시작했다라고 본다면 아마 상반기 중에는 지금 레벨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7만 전자 돌파 시도는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7만 전자 기다리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전략들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부장님께서는 이제 리포트 이제 자주 쓰시는데 예, 보니까 이제 다음 4번 타자, 5번 타자는 누구 되게 잘 읽었거든요. 예, 반도체 섹터 다음에 어떤 타자가 우리 증시를 그래도 리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제가 3월 전망을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를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중국 내수 소비주들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동차도 뭐 오늘 관세 이슈로 인해서 출렁이긴 하지만 좀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고, 아직까지 바닥권에 있는 업종은 2차 전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반도체가 4번 타자였다라고 본다면 5번 타자는 아마 자동차 이미 타석에 들어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뒤에 대기하고 있는 것은 뭐 2차 전지 그리고 소매유통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뭐 현대차의 통큰 투자 결정으로 인해서 향후 이번에 자동차 관세가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현대차 입장에서의 관세 부담은 좀 완화됐다라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쌉니다. 자동차 업종 PER이 4배 수준이고 PBR도 0.5배 수준이라고 본다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이다라는 것 측면에서 좀 정상화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많이들 걱정을 많이 하시죠. 제대로 된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제는 좀 반짝하긴 했지만 제대로 뭐 시원하게 올라가려면은 여러 가지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중국과 유럽 경기 회복입니다. 전기차 판매의 80%를 중국과 유럽이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은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유럽은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가 있지만 독일을 시작으로 재정 확대에 대한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금리 인하와 재정 정책이 맞물리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중국, 유럽에 대한 경기 회복 기대가 살아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전기차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도 좀 들어오겠죠. 그래서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는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기차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들어오게 된다면 전기차 관련된 원자재가 좀 움직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2차 전지 소재 쪽에서의 반등 탄력은 좀 한번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수 소비주,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게 된다면 아마 긍정적인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정 확대를 많이 하고 있죠. 추경 얘기도 하고 있고, 여기에 금리 인하도 추가적으로 2번 또는 3번까지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어서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가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 소매유통을 비롯한 국내 소비주들이 한번 반등을 보여줄 수 있어서 반도체 이후에는 자동차, 2차 전지, 국내 소비주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는 저평가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는 중국과 유럽의 경기 회복의 관건, 그거 보여줘야 되고, 내수 소비주까지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 말씀드리면 4월 이제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될까요? 4월 투자 전략을. 저희는 상반기 중에 시장 계속적으로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나빴던 것들이 좋아진다, 불확실했던 것이 좀 해소된다라는 그림이었다면 아마 4월부터는 수출, 실적, 중국 경기 이처럼
이런 펀더멘털 변수들이 좀 뒷받침되면서 시장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흔들릴 때마다 사자, 만약에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들고 가자라는 마인드로 대응을 하신다면 아마 5월, 6월, 7월에는 지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악재가 해소돼야 시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악재가 주가에 반영되고 이것들이 완화되는 것만으로도, 무게감이 적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레벨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시장을 보면서 좀 난이도가 있어서 답답했는데 네. 역시 부장님 와주셔서 말씀해 주시니까 좀 이해가 됐습니다. 4월 투자 전략의 방향성 정해드렸고 말씀해드렸고 그리고 리스크 이런 부분 또 수익 낼 수 있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부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